우리에게 익숙한 깨끗한 도시 풍경. 하지만 해가 지면 곳곳에 쌓이는 쓰레기들. 모두 잠든 후 시작되는 작업. 17도, 18도 될 때는 잡지 못했어. 다 얼어가지고 돌덩어리 같아가지고 손이 이렇게 된다고요. 쏟아지는 쓰레기들 사이에서 우리가 무심코 버린 물건들은 환경미화원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재활용 넣을 때 뒤에 있다가 일회병 맞아가지고 끊었죠. 코로나 시대에 찾아온 쓰레기 대란. 12시간에 한 200톤 처리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많은 손길들. 용기 안에 음식물이 그대로 들어있는 상태로 들어오니까 작업하기도 힘들고. 매일 쏟아지는 쓰레기와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깨끗한 세상을 만드는 숨은 영웅들을 만나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매일 새벽 5시쯤 출근을 하는 환경미화원들. 컴퓨터 앞에 모여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데요. 표시가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디로 갈지 이제 좀 정해서 이제 가야 되거든요. 대형 폐기물 앱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지도에다 저희가 체크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입력을 하면 여기 핸드폰에 이렇게 떠요. 같이 연동이 돼가지고 저희 구역 여기가 이렇게 똑같이 표시가 돼요. 나이로는 제가 제일 많은데 이 친구가 제가 제일. 그럼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 11년 차. 그럼 누가 제일 신참이에요? 예, 제가 제일 신청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4년 차 됐습니다. 신참이니까 이제 입력하시는구나. 예. 가구류와 가전제품 등의 대형 폐기물. 사람들이 모바일을 통해 폐기물 수거를 신청하게 되면 배출 품목과 수거 장소가 표시되는데요. 이 내용을 확인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수거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오늘 수거할 양이 320건 정도 됩니다. 좀 이런 적당한 양이에요. 이제 한 4월달 되면 더 많아지고요. 대형 폐기물들은 혼자서 옮기기에는 무거운 물건들이 많아 3명의 미화원들이 한 팀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모여서 사전 작업을 마친 뒤 새벽 6시가 되면 수거 장소로 이동합니다. 핸드폰을 이렇게 항상 들고 있어야 되겠어요? 예, 가는 위치를 좀 봐야 돼가지고요. 물품 목록하고 그래서 핸드폰은 항상 봐야 됩니다. 옆에서 하면. 첫 번째 수거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또 새벽이라 전화할 수도 없고 여기를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다시 한 20분을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골목에 세워진 차들 때문에 수거 차량을 주차하기가 어려운 상황. 차 나온다. 비켜주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차 없을 수 있어요? 아, 차 안 돼요. 우회전, 좌회전하잖아. 아, 우회전하잖아, 저 차. 나 우회전한다 형. 앞으로 간다. 알아주고 갔다가. 네.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주택가의 좁은 골목. 지나다니는 차들의 통행을 방해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네, 이런 일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는 것 때문에 제일 힘들어요. 그게 사실은. 무거운 거 드는 것도 힘들지만 이렇게 싣고 있다가 차를 또 빼줘야 되고 다시 또 넣어줘야 되고. 겨우 수거 차량을 세우고 나서야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하나, 둘. 첫 번째 수거 품목은 크고 무거운 장롱. 아니, 그런데 갑자기 장롱을 부수는데요. 칸 채우려고. 이렇게 장롱 속에 있는 칸막이를 부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데요. 장롱 안 공간까지 확보해 최대한 많이 싣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빼야 되겠다. 차 빼줘야 돼. 살 빼야 돼. 이때 또 골목을 지나가는 차량 때문에 작업이 지체가 되는데요. 벌써 두 번째예요. 매일 있는 일이라고. 언제 또 차량이 나타날지 몰라 작업의 속도를 냅니다. 잠시 숨 돌릴 새도 없이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합니다. 이거 길이 항상 차들을 양쪽으로 다 대놔가지고 아이고 이런, 이쪽 골목도 차들이 빼곡하네요. 이걸 어떡하나요? 차가 빠져야지 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낮아가지고 차를 빼달라고 하고 그래야 되겠어. 새벽에 차를 빼달라고 전화를 할 수 없어 결국 낮에 다시 오기로 하는데요. 이렇게 새벽 시간에 작업하다 보니 이런 일은 다반사라고 합니다. 오늘 나온 거를 다 하려면 6차를 해야 되겠습니다. 6차. 6차가 7차. 길가에 쌓인 수많은 폐기물들. 수거를 할 땐 배출 품목을 미리 파악하고 왔기 때문에 빠진 폐기물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저희 앱에 떠가지고 보면은 이거 내놓은 거를 바로 압니다. 저희가. 대형 폐기물 중 가장 힘든 건 뭔가요? 피아노 같은 거 한번 네. 나오면요. 그 자, 셋이서도 그랜드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 뭐 금고 같은 것도 있으면 다 손으로 그걸 올리니까. 대형 폐기물을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은 장비 없이 일일이 손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간 남는 데 그냥 다 넣어요, 막. 그래야 실으니까. 대형 폐기물이 워낙 무겁고 부피가 크다 보니 금세 차량 안이 꽉 찼는데요. 이렇게 고된 상차 작업을 마친 뒤에 바로 이어지는 작업이 있습니다. 어딘가로 이동하는 수거 차량. 어느새 날이 밝고 있는데요. 이곳은 바로 쓰레기 처리 업체. 대형 폐기물 수거부터 시작해 운반한 뒤 이렇게 집화장에 내려놓는 하역 작업까지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리고 이제 또 나무는 파쇄를 해야 돼서 파쇄기 있는 쪽으로 또 가야 되고 이건 기기 같은 거는 전자제품은 또 전자제품 있는 데가 또 있어요. 네, 따로 또 다 버려요. 따로 또 버려야 돼요. 대형 폐기물의 하역 작업 역시 장비 없이 수작업으로 하는데요. 위험해요. 물건들이 무겁기 때문에 내릴 때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파쇄가 안 되는 거 이런 이게 파쇄기가 들어가면 파쇄기가 걸려서 파쇄가 안 되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버리는 거예요, 여기다. 대형 폐기물 중에서도 파쇄가 안 되는 품목들을 가장 먼저 버립니다. 그 다음으로 버릴 품목은 바로 매트리스인데요. 아무리 무거워도 막 버리게 되면 매트리스를 처리하는 다음 사람들의 작업이 힘들기 때문에 차곡차곡 세워놓습니다. 자, 이렇게 대형 폐기물은 매트리스, 가전제품 등 품목별로 집화장이 따로 있는데요. 환경미화원들은 수거 차량에 실을 때부터 내리는 순서까지 계산해서 품목별로 모아놓는다고 합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면서 쌓인 노하우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편한 하역 작업을 위한 것은 아닌데요. 하역 작업을 신속하게 하지 않으면 폐기물을 처리하고 선별하는 작업 시간까지 지체될 수 있기 때문이죠. 환경미화원들의 하역 작업과 동시에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가구 파쇄기.
우리가 버린 나무로 된 가구들은 이렇게 파쇄가 되어 처리되는데요. 특히 이사철이 되면 수거는 물론 처리해야 하는 양이 늘어 작업자들이 더욱 바빠진다고 합니다. 하역 작업을 마친 환경미화원. 많을 때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한차 하고 먹고요. 좀 여유 있을 때는 좀 늦게 먹고. 지금 이제 20% 줬습니다. 20%. 새벽같이 나서 그러니까 눈 많이 오고 비 많이 오고 그럴 때 너무 고생하시니까 안쓰럽죠. 예. 새벽 5시에 나와 보통 9시에서 10시 사이에 먹는 아침 식사. 예, 항상 보고 있습니다. 또 어디 갈지, 어디까지 실을지 항상 이거를 봐야 돼가지고 항상 핸드폰을 들고 보고 있어요. 지도 보고, 뭐 물품 나오면 목록 보고, 어디 갈지 생각해두고 항상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치면 이제 작업이 끝나는 늦은 오후 3, 4시까지 쉬지 않고 수거와 운반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하루에 처리하는 대형 폐기물은 보통 300건 이상. 특히 대형 가구 등은 부피를 줄이기 위해 미화원들이 직접 분해하기 때문에 위험하고 또 육체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무거운 걸 들어서 몸도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다치는 경우가 제일 많이 있어요. 못에도 찔리고 뭐 칼에도 베이고 나무에도 찍히고 제일 많이 다치는 게 이거라 이게 제일 힘든 차죠. 이런 폐기물 싹 치워주고 그러면 깔끔하잖아요. 그런 거 저희가 하는 일이 청소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치워주고 하는 게 뿌듯한데 치워주고 나면 또 막 지저분해지고 그러면 그게 좀 마음이 아프죠. 일은 힘들어도 깨끗한 거리를 보며 보람을 느끼기에 또다시 달립니다.